예전에 어떤 한 블로거가 에스파 카리나님 사주팔자를 풀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삭제 요청 및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대체 카리나 사주팔자를 어떻게 풀이했길래 SM이 칼을 빼들었을까? 카리나 사주팔자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내 사주팔자에 대입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카리나님 사주의 3가지 킬링 포인트를 제가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려 볼게요. 카리나님 사주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사주를 보고 저 역시도 보통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든 까닭이 이 사주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진이라고 읽는데 이 글자 자체가 흰색용을 뜻하거든요. 이 경진이라는 글자가 세로로 한 줄로 읽는 분들은 괴강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경진이라는 글자가 SM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삭제를 요청한 그 사주 풀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 볼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설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사주팔자랑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내 사주팔자 쉽게 보는 법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양력, 음력 구분하셔서 내가 출생한 그 순간의 생년월일시 입력해 주시고 야자실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글자와 카리나님의 사주팔자를 비교해 주시고 내 사주팔자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참고해 주세요. 카리나님 사주팔자의 첫 번째 킬링 포인트, 괴강살이 강한 사주. 괴강살이라는 것은 독단적이다, 능력이 뛰어나서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그만큼 고독하고 나를 도와주는 인복이 조금 박할 수 있으며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외로운 리더의 모습이다 라고 보는 살입니다. 요즘은 성별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의 기질 자체가 강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기존 세신 분들, 밖으로 드러난 성격이 사나운 게 아니라 멘탈도 강하시고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분들, 여러분들 사주에서 개강살을 보는 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경진이라는 글자, 혹은 경술이라는 글자, 임진이라는 글자, 마지막으로 임술이라는 글자, 요 4가지 글자가 세로로 있을 경우에는 개강살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카리나님 사주를 보자면 연주와 월주, 요 2줄에 나란히 있죠. 이렇게 되면 개강살이 매우 강하게 받는다 라 볼 수 있고요. 사주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카리나님은 30대 후반까지는 굉장히 이러한 기질이 강하게 드러난다 라 볼 수 있겠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내 사주를 봤을 때 같은 글자가 양옆으로 나란히 있는 글자, 요거를 병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경이라는 글자가 병존되어 있고 진이라는 글자도 병존되어 있죠. 이렇게 병존되어 있는 글자들은 3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병존되어 있는 글자의 색깔에 따른 오행, 가령 초록색이 병존되어 있으면 목, 빨간색이 병존되어 있으면 화, 노란색이 병존되어 있으면 토, 흰색이 병존되어 있으면 금,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까만색이 병존되어 있으면 수에 해당하는 기운들이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그렇다면 노란색과 흰색이 병존되어 있으니까 토와 금이라는 기운이 메인이 된다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어떤 한자가 나란히 연속해서 오시는지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주는 위에 글자인 경이라는 글자, 그 밑에 진이라는 글자가 그만큼 남들보다 강하게 작용한다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과 진, 요 각 글자 밑에 있는 상관과 겁재라는 글자가 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정인, 이 10가지는 사주에서 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 사주팔자를 만세력으로 봤는데 양옆으로 똑같은 글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요거를 병존이라 하고, 병존이 되었을 때는 3가지를 봐야 한다. 그 색깔에 따른 오행을 보고, 두 번째로 어떤 한자가 병존되어 있는지, 그 한자가 나타내는 특징과 의미,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십성을 알아봐야 한다. 제가 오늘 주목한 건 이 3가지 중에서 겁재와 상관이라는 글자가 사주팔자에 있을 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킬링 포인트, 사용신이 강한 사주, 겁재와 상관이 강하다라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주팔자에 겁재와 상관이 강하면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겁재, 상관, 편관, 편인, 요 4가지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거는 사주팔자에서 사용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용신의 흉자는 흉할 흉자,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러 갔을 때 사주가 좋지 않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의미를 들은 분들은 이 4가지 글자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근데 사용신은 너무 과거에 만들어진 개념이기도 하고 현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용신이 현대사회에서는 더 유리하게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주팔자의 겁재, 상관, 편관, 편인, 이 4가지 글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다 보신 다음에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겁재와 상관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겁재의 기본 의미는 재물을 겁탈해간다라는 뜻입니다. 외부의 요인뿐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돈알기를 우습게 안다라 볼 수도 있고요.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환경적으로 그렇게 펼쳐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돈을 모으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갑자기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 겁재 운이 들어올 때 해당한다 볼 수 있는데, 겁재가 단순히 나쁜 의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겁재의 원래 의미는 호승심, 내가 타인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사주팔자에 겁재가 있는 분들은 이기려고 하고 호승심 자체가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적당히 겁재가 발달해 있으면 상호 간에
좋은 라이벌십이 형성되어서 서로 승승장구하거든요. 비유로 말씀드리면 전교 1등과 전교 2등이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이러한 관계가 겁재가 잘 발달한 경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자기개발에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능력자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카리나님으로 따지자면은 무대에서 내가 조금 더 빛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디테일한 노력을 챙기는 거. 그래서 사주팔자의 겁재가 발달한 사람들은 내 롤모델을 설정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흡수하려는 태도를 평소에 가지고 건강한 적대적 관계, 공생관계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이 좋은 걸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과해지면 내가 저 자리 차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요거를 내가 조금 누르면서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 사람이 하는 방식, 방법론 같은 것들을 익혀가면서 나만의 스타일로 내재화하는 것,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유치해 보이지 않은 선에서 남들의 좋은 점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인드 세팅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관이란 뜻은 관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관이라는 거는 사주팔자에서 관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논란이 되었던 카리나님 사주팔자 해석본은 거의 절반 이상이 이성 관련된 풀이었어요. 여자 사주팔자에서 남성을 의미하는 것은 편관과 정관이라는 글자인데, 카리나님 사주팔자에는 지금 편관과 정관이라는 글자가 안 보이죠. 근데 여기서 상관이라는 글자가 병존되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사주풀이가 나온 것 같은데, 요거의 의미를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카리나님 사주팔자로 봤을 때는 이 기운을 스스로 상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보았을 때 이성과 관련된 나쁜 워딩이 무한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현대사회에서 상관이라는 것은 예체능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즘 특히나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BJ들, 연예인들 혹은 예체능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강한 개성이 있고요. 그 개성으로 말미암아 무대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말도 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체능적 기질을 잘 표현하는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남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치환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뾰족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필수적인 기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관은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나만의 색깔로, 나만의 결로, 나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표현하는 힘이다 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화술, 말 자체의 전달력을 높이는 노력과 연습,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려고 하는 나만의 개성을 지혜롭게 드러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해 두시면 어떤 분야든 매우 좋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관의 다른 의미가 천재성을 나타낸다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리나님 사주팔자를 봤을 때 상관이라는 글자가 나란히 있고 겁재라는 글자가 밑에 나란히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관과 겁재의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력이 남들보다 강하게 드러난다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관이 잘 발달한 아이돌 중에 레드벨벳의 아이린님이 있어요. 아이린님도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유독 많이 바이럴되고 무대에서 그 존재감을 가감없이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상관이 있는 분들은 나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표현하려는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주를 가지고 자극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석했을까? 세 번째 킬링 포인트, 원진 기문관살입니다. 이 사주에서 원진 기문관살이라는 건 이 세 칸을 뜻하거든요. 원진살이란 원수지고 헤어지는데 헤어지고 나서 다시 그리워한다라는 뜻으로 보통 남녀 사이에서 부정적인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문관살은 귀신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말로 실제로 예민하거나 신기가 있는 사람들 혹은 예지몽을 많이 꾸는 사람들, 그래서 감각 자체가 남들과 다른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주팔자에서 기문관살이 있는지 한번 보는 법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주는 동물과 동물 사이의 궁합을 보는 학문이라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사주팔자의 밑에 칸을 지지라고 하는데, 이 지지가 동물이 올 수 있는 칸이에요. 근데 이 칸이 지금 4칸이 있죠. 그러면은 4가지 동물을 타고났다. 자, 여기서 기문관살을 보는 건 특정한 동물들끼리 양옆에 바로 붙어 있을 때를 뜻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다수라는 글자와 유금이라는 글자가 양옆으로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 축토라는 글자와 오화라는 글자가 양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 인목이라는 글자 옆에 미토라는 글자가 양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 묘목이라는 글자와 신금이라는 글자가 양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 사화라는 글자와 술토라는 글자가 양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 진이라는 글자와 해라는 글자가 양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 요 6가지를 기문관살이라고 하고요. 원진과 기문관살은 예민하다 혹은 성능이 괴팍하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조합 중에서 원진이자 기문에 해당하는 글자들의 조합은 추고, 묘신, 진해, 사술, 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요 4가지 글자들이 순서 상관없이 나란히 양옆에 있는 경우에는 원진, 기문관살이 있다라 볼 수 있고, 이성관계 그리고 기본적인 내 성격이 많이 예민할 수 있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카리나님 사주로 봤을 때 지금 진이라는 글자 옆에 해라는 글자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병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더 강하게 기문원진이 작용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문관살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성격적으로 까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합이 안 맞을 때는 정말 다른 사람과 최악의 궁합으로 펼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러면 사주팔자에 귀문관살과 원진살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카리나님 사주팔자를 꼭 풀어야겠다 했는데, 귀문관살, 원진살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하는 일에 대한 노력, 그 드리는 노력의 규모나 힘이 남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엄청난 노력과 완벽주의자적인 기질이 본인이 하는 업에서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분야의 탑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카리나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이니까 춤, 발성, 노래, 아이돌로서의 필요한 역량 같은 것들을 길러내는데 다른 멤버 혹은 다른 아이돌보다도 훨씬 강하게 본인을 희생하면서 노력한다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주팔자에 귀문관살이 있는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탑을 찍을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이 예민함과 디테일함을 내 본업에 펼치려고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들여서 딸 수 있는 전문 직종 같은 것들은 귀문관살이 발달한 사람들도 많고, 그 예민함, 그 집요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사주를 봤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쉽지 않은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주의 장점을 잘 쓴다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주팔자를 오래 접하면서 느낀 부분이긴 한데,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정의를 하는 내용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내용에 더 반응하고 오래 기억하고 더 관심을 가져요. 카리나님 같은 경우에는 데뷔부터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나 궁금해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자극성이 가미해진 얘기를 더 좋아하고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나쁜 내용들 중에서 하나가 맞으면 사주 잘 본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사주라는 학문이 그렇게 남들을 정의하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사주팔자를 보고 장점, 단점, 누구나 사주팔자에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거를 잘 개발시켜야 사주팔자를 긍정적으로 활용한다. 또 그게 사주 명리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주팔자를 소비하실 때 내가 사주 상담 들으러 가서 나쁜 말 들었으면은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 사주의 장점은 뭔지, 또 단점은 뭔지, 내가 실제로 느끼는 단점과 사주를 보러 갔을 때 들은 말들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요거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노력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내 사주를 보러 갔을 때 좋은 점을 내가 먼저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텐츠가 제 채널의 목적이자 그 사세 컨텐츠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리나님 사주팔자를 통해서 여러분 사주팔자의 글자들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어떤 자세로 사주를 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 다음 그 사세 시간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